우리가 즐기고 있는 야구는 과거 20년 전에도, 더 멀리는 100년 전에도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똑같은 야구 경기일 뿐이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그 속속을 들여다본다면 1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스포츠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당장 20년 전과 비교를 한다 해도 야구가 그려내는 그림의 양상은 전혀 다른 선과 면을 보여주고 있죠. 다양한 시도가 있고 찬란한 진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야구가 나아가고 있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야구의 핵심이자 근간으로 여겨져 온 야구는 투수 누름이라는 명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것이죠. 과연 현대 야구에서 이 명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야구는 정말로 투수 누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는 전제는 우선 야구라는 스포츠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야구는 실패를 근간으로 하는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야구는 스트라이크를 3개를 잡아야 아웃이 됩니다. 타자에게 3번의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실패를 전제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투수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월크를 허용하기 위해선 볼을 4개나 던져야 한다는 거죠. 역시 볼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실패를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구의 대부분의 중요 지표는 확률입니다. 확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패와 성공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연장선상으로 3할 타자가 야구에서 잘한다는 의미는 10번 중 3번만 잘 쳐도 된다는 실패가 근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 즉 실패를 근간으로 둘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이 아주 팽배한 상황에서의 다툼은 누구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성립될까요? 딱 맞는 게임 이론적 표현이 있습니다. 스트럭티지 도미넌스, 전략적 우위. 주도권을 가진 쪽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선택지나 더 나은 결과를 보장받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야구에서 전략적 우위는 누구일까요? 네, 공을 쥐고 있는 자, 투수입니다. 투수가 기본적으로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야구라는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야구는 투수 노름인가 라는 명제가 성립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구는 정말로 오랫동안 이 명제에 충실했습니다. 강력한 선발 투수가 9이닝을 완벽히 소화하며 경기의 흐름을 지배하던 시절, 팀의 승패는 한 명의 투수 또는 2명의 투수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선발 투수에게 완투 경기는 일상이었고 한 경기에 3명 이상의 투수가 나오는 경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선발 투수와 일부 프라이머리 셋업맨들은 투수라는 전략적 우위를 잘 살려 본연의 위력만으로 상대 타선을 압도하는 것이 승리의 기본 조건처럼 여겨졌었죠. 그런데 오늘날의 야구는 이 근간이 깨지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9이닝을 던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졌으며 한두 명의 투수로 경기를 승리하는 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타자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명의 투수가 릴레이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갈수록 타자의 지배권이 높아지는 게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투수가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을 이젠 더 이상 느끼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결정적인 건 중요한 매치에서 투수보다 타자가 더 우위에 있어 보이고 실제로 투수의 영향력이 타자에 미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기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린 더 이상 투수가 게임을 지배하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며 야구가 투수 노름이라는 대명제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몇 가지 사실과 이유를 통해 설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죠. 선발 투수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거고 이 흐름이 지속되는 한 갈수록 투수 노름이라는 야구의 명제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선발 투수의 이닝 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중반 선발 투수들은 한 경기에서 평균 6.2이닝에서 7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완투도 비교적 흔한 일이었죠. 1985년에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진 투수는 미네소타의 버드 블라일레븐이었습니다. 293.2이닝을 던졌죠. 그리고 해당 연도에 200이닝을 던진 투수는 59명이었습니다. 한 팀에 2명은 200이닝을 던졌다고 볼 수 있죠. 투수 노름이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좀 당겨볼까요? 1995년엔 뉴욕 양키스의 데이비드 콘이었습니다. 229.1이닝을 던졌죠. 200이닝을 던진 투수도 1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180이닝까지로 넓히면 아직도 50명이나 됩니다. 이전 세대보다 약해졌지만 아직도 선발 투수들의 평균 이닝은 6.1이닝에 달했으며 여전히 투수 전성시대였습니다. 2015년으로 올라오면 클레이튼 커쇼가 232.2이닝으로 가장 많이 던졌습니다. 200이닝을 넘겼던 투수는 28명이고 180이닝으로 넓혀봐도 56명이나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온 투수들의 전성시대는 여전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커쇼, 슈어저, 그레인키, 카이클 등 이닝히터의 면모를 보여주는 진성 에이스들이 유독 많은 시기이기도 했죠. 문제의 시기는 2020년 코로나 이후입니다. 2010년대 중반에 강력했던 선발 투수들의 쇠퇴와 코로나 시기 이후 급격히 변한 경기의 흐름으로 선발 투수들의 이닝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보면 가장 많이 던졌던 투수는 시애틀의 로건 길베트로 208.2이닝이었습니다. 200이닝을 넘긴 투수는 전체 4명밖에 되지 않으며
못하며 180이닝을 넘긴 투수도 2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리그 평균 이닝이 5이닝을 넘지 못했으며 선발로 나온 투수가 318명으로 2015년 280명이었던 거에 비해 40명에 가까운 숫자가 늘었습니다. 마침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선발 투수들이 사라진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 이건 MLB 전체적인 흐름임을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선발 투수의 붕괴, 그리고 그와 함께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믿음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물음이 생기죠. 왜 선발 투수의 지배력은 약화되는 걸까? 앞서 이야기했듯 유독 역사적인 선발 투수들이 나오지 않는 시대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그런 암흑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유소년부터 MLB까지 야구판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적어지긴 합니다. 이미 숱하게 외치고 있는 문제, 구속 상승으로 인한 부상 증가, 그리고 컨트롤 미스 투수들의 증가는 비단 MLB와 마이너뿐 아니라 미국, 남미 국가의 어린 유소년 자원들에서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시대적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미래시로 엮어보면 시대적 흐름 자체가 앞으로 더욱더 선발 투수의 지배력을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에이스라는 존재는 원더랜드가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속 높이는 것을 줄이고 지금이라도 다시 본래의 야구같이 피칭을 배우는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건 얼핏 들으면 가능해 보이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다시 투수 노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듯한 주장처럼 말이죠. 하지만 야구는 더 이상 그러기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수들이 구속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입니다. 매덕스와 같은 제구력을 키우는 게 쉬울까요? 페드로 같은 구위를 갖는 게 쉬울까요? 이건 이미 현재 야구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지향하는지 보면 알 수 있죠. 페드로가 덜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야구에서 제구력을 올리는 건 어쩌면 구속을 올리는 것 이상으로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뛰어난 제구력 투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대 야구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점은 한계가 보인다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투수가 된다는 뜻이죠. 현대 야구의 투수는 팔꿈치에 신한폭탄을 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팔꿈치가 터질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그 폭탄은 스스로 제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적 문제를 만드는 이유이자 투수의 지배력을 낮추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고도화되고 있는 타격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투수만 발전한 게 아니죠. 타격도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과거엔 꽤나 심심치 않게 이상해 보이는 타격 자세를 취하는 선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컨택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기에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를 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젠 컨택은 부차원적인 문제고 투수의 구속처럼 타자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파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를 높이기 위해선 이상한 자세로 칠 수가 없습니다. 정돈된 타격 방법으로 접근해야 올바른 힘을 쓸 수 있게 되고 좋은 파괴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모든 스포츠가 시대가 지날수록 정형화되고 모두가 비슷비슷해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요즘 선수들 중 이상한 타격 자세를 취하는 선수는 이젠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그 증거이고 갈수록 타자들의 홈런 개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증거입니다.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모두가 홈런을 칠 수 있고 모두가 20홈런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죠. 과거의 투수들이 겪어야 했던 난관과 현재 투수들이 겪어야 하는 난관이 같지 않습니다. 1번부터 9번 타자까지 힘 빼고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없게 되는 게 현대 야구입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투수들의 지배력을 쉽게 느낄 수 없을 겁니다. 투수가 진화한 만큼 타자의 진화도 이룬 것이 맞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투수의 진화 이상으로 타자의 타격 메커니즘은 더 많은 발전을 이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타격 메커니즘은 아직도 발전할 여지가 아주 많다는 거죠.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땐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타자들은 상향 평균화되었고 그 상향 평균화된 타자들을 이기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진화된 야구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고 그것이 현재 야구의 흐름을 만들었으니까요. 한 명의 투수가 지배하는 게임은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투수 전성시대인 야구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시대가 또 그걸 원합니다. 타자는 배트가 미끄러우면 스프레이를 뿌리고 배팅 장갑을 낍니다. 투수는 공이 미끄럽다고 손에 스프레이를 뿌리지 못합니다. 베이스는 더 커졌습니다. 투수들은 견제구를 마음대로 던지지도 못합니다. 피칭 클락이 도입돼 타이밍 잡는 것도 타자가 더 유리해졌고요. 갈수록 투수에게 불리한 상황은 더 많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재미라는 요소를 위해서 야구가 선택한 상황이니까요. 챔피언십 시리즈, 월드 시리즈 파이널 게임에서 한두 명의 투수가 경기를 지배하며 타자들을 완벽히 묶어두는 경기는 우리는 앞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그렇다고 말하기에 야구는 이제 너무 고도화되었고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야구는 진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겁니다. 우리가 올드스쿨한 마인드로만 야구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